혹시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깨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잠을 좀 못 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갱년기 불면증 극복 안내서, 이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자료더군요. 당신의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해서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핵심만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갱년기 불면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아, 역시 호르몬이군요. 네,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요. 이게 잠을 부르고 또 유지하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랄까, 잠의 질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아, 질 자체가요? 네, 거기에다가 갑자기 얼굴 확 달아오르는 거, 안면 홍조라고 하죠. 네네, 들어봤어요. 또 밤중에 식은땀 흘리는 증상, 이런 게 더해지면 깊은 잠을 자다가도 깰 수밖에 없어요. 아, 한번 깨면 또 잠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힘들죠. 자료 보니까 신체적인 증상만큼이나 이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몸의 변화,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갱년기라는 시기가 신체 변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여러 변화가 좀 맞물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유 모를 우울감, 사소한 일에도 초조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커지기 쉬워요. 아, 그런 감정들이 잠을 방해하는군요. 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잠들기 어렵죠. 또 갱년기에 흔히 같이 오는 관절 통증 같은 거요. 네네. 그런 다른 신체 불편감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니까 45세에서 54세 여성의 거의 절반, 50% 가까이가 수면 문제를 겪는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당신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으로 자료에서도 이 생활 습관 개선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나요? 첫째는 이게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이요? 네, 매일 좀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시계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아, 생체 리듬? 그렇죠. 혹시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한 30분 정도로 짧게 제한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빛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건데요. 아, 스마트폰 같은 거요? 네, 단순히 그 밝은 화면뿐 아니라 침실의 희미한 불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정말요? 작은 불빛도요? 네, 그래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제 먹는 습관인데요. 음식도 중요하죠? 네, 콩이나 두부, 석류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체리 같은 거요. 아, 체리요? 네, 또 신경 안정에 좋은 마그네슘이든 견과류나 바나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도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피해야 할 음식도 있겠죠? 아, 그럼요. 저녁 이후에 카페인이나 술은 정말 숙면의 적입니다. 특히 술은 이게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잠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운동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햇볕 쬐는 거랑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낮 시간에 햇볕을 받으면서 한 30분 정도 걷거나 아니면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몸을 좀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운동이 밤 시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낮에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하군요. 네, 햇볕 자체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잠들기 바로 전에 땀을 흘릴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몸을 좀 흥분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 자체가 잠을 더 방해하는 악순환. 이거 정말 공감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런 생각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CBTI라는 걸 제시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이때 아주 효과적인 접근법이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I입니다. 이건 약물 없이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인지와 습관,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약 없이요? 네, 비약물 치료죠.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데 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나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뭐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가는 자극조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그렇죠. 뇌가 침대를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도록 재훈련하는 원리입니다. 또 실제 자는 시간에 맞춰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수면 효율을 높이는 수면 제한법도 있고요. 수면 제한법이요? 네. 그리고 복식 호흡이나 명상 같은 이완요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연습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법들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밤이 여전히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약물 치료를 마지막 가능성으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에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 같은 다른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라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대체요법, HRT라고 하죠. HRT요? 네, 이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면제를 쓰는 게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인 호르몬 불균형 자체를 교정해서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죠. 원인을 치료하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득과 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꼭 의사와 상의해야겠네요. 그럼 호르몬 치료 말고 다른 약도 있나요? 네. 최근에는 의존성이나 다음날 졸림 같은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면 관련 약물들도 있습니다. 네. 졸피뎀 성분의 약물이나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등이 처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량과 기간 준수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갱년기 불면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물 치료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힘든 시간을 혼자 감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분명히 편안한 밤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당신의 편안한 잠을 위해 오늘 밤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개운한 아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